이 장을 다 읽어봤는데, 자기를 타인에 대한 공감을 바꾼다가 지금 소제목이거든요. 이제 이 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나르시즘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르시즘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통 수준의 일상적 자기 수준의, 보통 수준의 자기가 있고, 이 보통 수준의 자기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의 자기가 있다. 음. 근데 그 위에가 이제 심한 그 위에 단계, 2단계가 심한 자기 도취자들이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아상이라는 이제 온도 조절 장치가 이제 약간 조금 고장난. 그래서 자기 자아가 나를 보호해줄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도취로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어서 거기에 행복,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가 좀 있죠.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뭐 어린 시절에 자아를 못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건강한 자아를 못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강하게는 부모님에게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심한 자아도취자들인 경우는 메타인지가 만약에 없으면은 이제 인간관계가 많이 악화되고, 왜냐면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잘 못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다음 발전이 부족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조언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비판이 온다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건강한 자아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타인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들어오면 바로 반박을 하게 되고 복수심이 불타고 어떻게든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한 자아도취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자아가 없기 때문에, 특히 나를 위로해줄 자아가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요동이 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마음속에 좀 공허함이 좀 있고 타인의 관심으로 항상 자기를 채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 요동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심한 자기도취자들 그 위에 단계 가장 심한 게 이제 자기도취적 리더라는 이제 단어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자신도 완전히 도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끄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부여를 하고 완전 동화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이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되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CEO, 독재자나 CEO 같은 사람들이 많고, 어, 자기 자신을 정말 대단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저는 자기도취적 리더라고 사람이 돼요. 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대망상적 성향이 좀 강하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보다 더 부풀려서 보이게 하는 것을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장점이 있다면은 이제 사람들을 동화시켜서 이끌게 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끈 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면은 모든 사람들을 절벽으로 끌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려고 통제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완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죠. 여기 예에서는 뭐 스탈린 경우가 있죠.
이 예시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1단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단계가 정산범주의 자기도취자 같은, 정산범주에 있는 자기도취자들인데, 우리 누구나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요. 설령 자기애가 없다, 나르시즘, 자기도취가 없는 사람들도 남에게 공격을 받으면은 항상 자기 가치를 보호하는 방어기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방어기제가 다시 말해서 자기도취, 자아가 어느 정도 자기애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심한 자기도취자라는 현상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심한 자기도취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 꿰뚫고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 본성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도취자거든요. 왜냐면은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항상 세계를 보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이제 타인에게 집중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옹알옹알 되는 거를 멈춰야 되고, 멈춰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주려면은 어, 그 자체로 사람에게 매력을 이끄는 요소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가장 마지막적으로는 건강한 자기도취자로 되기 위해 변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건강한 자기도취자는 자기도취를 되게 좋은 방향으로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자기를 지켜줄, 자기 자신을 위로해줄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인신공격을 해도 뭐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외부에 더 힘을 더 쉽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외부에 힘을 쓰는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 단단하기 때문에 외부에 관심을 돌려서, 자기 자신의 관심을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단단하니까 외부에 관심을 돌려서 훌륭한 예술가가 되거나 창작자가 되거나 발명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도 의심과 불안이 항상 있긴 하죠. 하지만 빠지지 않는다는 거, 자기 연민은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자기도취자인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이 간다는 거죠. 음, 타인과 완전 무라일체로 공감을 하게 되면서 남에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예술, 과학 분야, 심리치료 최고급 리더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 시대는 확실히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대다 보니까 현실에서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이 적고 피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 공감 능력이 결국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날 노출시키는 거. 예를 들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동호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서, 음,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